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있었죠.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 나오면서 미국의 AI 모델들이 거품론이 시장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산시장은 놀라울 만큼 똑같은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엇갈린 신호 속에서 단기와 장기 전략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50% 올렸는데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GDP는 치솟고 있고 무역전쟁은 시작도 되지 못했고요. AI 기대감은 꺾이면서 단기 모멘텀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장, 과연 지금은 위기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다음 불장의 시작일까요? 오늘 시장을 보신 분들은 다들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율을 무려 50% 인상했지만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아이폰이나 전자제품, 의약품 같은 핵심 수입품은 제외됐기 때문이죠.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은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계산이 깔려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일까요? 정작 시장은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엔비디아 실적은 긍정적으로 나왔죠. 하지만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탓일까요?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주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거시지표는 호재였죠.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이 기존 3.0%에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민간 실질 최종 판매도 1.9%로 무려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높은 성장률과 내년 선거를 고려했을 때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요. 시장은 결국 상승 관점으로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엔비디아가 보여준 것처럼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아진 AI 섹터에서 힘이 빠지면서 단기 상승 동력이 꺾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올해 1월 중국의 딥시크 사태가 있었죠.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 나오면서 미국의 AI 모델들이 거품론이 시장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도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죠. 자산시장은 놀라울 만큼 똑같은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엇갈린 신호 속에서 단기와 장기 전략을 어떻게 구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은 조정 이후에 일부 알트코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하락 행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투자 심리를 살펴볼까요?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47까지 내려오면서 중립 구간에 머물고 있지만 최근 며칠간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러움과 공포심이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극단적 공포 단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곧 매도 압력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죠.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달성한 이후에 꾸준히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는 고래들의 매도세에서도 포착이 되는데요. 8월 26일에는 한 고래가 무려 24,000개 비트코인을 매도했고 단숨에 4,000달러까지 하락하는 플래시 크래시가 발생했었죠. 8월 29일 어제도 바이낸스 한 고래가 250 비트코인을 입금해서 추가 매도 압력이 관찰되었습니다. 해당 고래의 경우 아직 3,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갑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고래들의 거래소 입금 패턴이 나타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일부 고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대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비율은 8월에만 1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고래 손바뀜 현상으로 과거 시장이 조정을 겪을 때마다 나타났던 패턴에 해당되죠. 또 하나 짚어볼 수 있는 지표는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73일 동안 투자자 절대 다수가 이익 상태를 유지 중인데요. 이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 이후에 두 번째로 긴 기록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단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조정이 자주 발생했죠. 실제로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가는 1개월 기준 11만 5,600달러고요. 3개월 기준 11만 3,600달러입니다. 현재 가격은 이보다 더 낮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즉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11만 3,600달러 부근이 단기 투자자들에게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장기 보유자들 역시 과거 사이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실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매도 압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도 포착되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의 테이커 매수 매도 비율은 현재 1 이하로 이는 매도 볼륨이 매수 볼륨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즉 트레이더들이 공격적 롱베팅에서 물러났다는 의미겠죠. 현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립토 퀀트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8일 이후에 현물 데이터 CVD가 중립에서 매도 우세로 전환되면서 지속적으로 붉은 막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물 수요 약화와 매도 공급 증가로 추가 하락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상태죠. 반대로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아 보입니다. 비트코인 고래들이 BTC를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움직임이 포착되었고요. 기간 수요도 여전히 강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역시 과열 신호가 붙었습니다. 펀딩비는 7개월 만에 최고치인 0.026까지 치솟았고 시장의 롱 포지션 쏠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고레버리지 청산으로 인해서 위험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MVRV 비율은 현재 2.08 수준인데요. 이는 과거 2017년도 6.49, 2021년도 3.8 고점보다는 낮지만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필요한 단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2017, 2021년도 상승장 당시 MVRV 가격 변동 범위 데이터를 보시면 빨간 색깔 부항 라인에 가격대가 존재할 때마다 강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또한 MVRV 차트상 중앙 구간에 이제 막 진입했는데 과거 사이클에서 이 구간은 항상 강한 변동성을 동반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더 큰 상승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온체인 데이터는 단기 조정 가능성과 함께 여전히 중장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고래 손바뀜, 고수익 차익 실현 등의 조정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반면에 고래 기간 매집, ETF 유입 등은 상승 지속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은 단기적으로 방어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전략으로 중장기 스윙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시황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경신한 뒤에 조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장이 진행되고 있죠. 2025년도 4월 약 7만 4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8월에는 약 12만 4천 달러까지 급등하는 동안 일봉상 단 한 번도 추세 전환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8월 말 들어 드디어 일봉상 하락 추세 전환 신호가 나타났죠.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사상 최고가의 재돌파 기대보다는 조정 국면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을 했고 조정장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본 차트상 하락의 변고점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주요 지지 구간도 존재했는데요. 현재는 그중 첫 번째 지지 구간에 접근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지난 브리핑 복귀 한번 해볼게요. 조정장 속에서도 비트코인을 하는 때 상승 평행 채널을 그리면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이러한 상승 채널은 일방적으로 하방 이탈되는 경향이 있고 채널 이탈 시에 이전 하락폭과 비슷한 추가 하락이 나오는 것이 정석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조정 관점이 높을 거다라는 관점을 미리 시그널 룸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또한 채널 하방 이탈 시에 이전 낙폭에 해당되는 하락폭이 다시 한번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목표값이 마치 첫 번째 지지 구간인 노란색 영역과 일치하는 것도 상세하게 브리핑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드렸을 당시에는 PC 물가지수 발표 전이었죠. 그 발표에 맞춰서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보통 이런 중요한 지표 발표 전에는 큰 움직임 없이 꾸물꾸물 행보하다가 발표 시점의 결과에 따라 한쪽 방향으로 강한 변동성이 나타납니다. 자, PC 발표 이후를 한번 볼까요? 상승 평행 채널을 그리던 비트코인이 하방으로 이탈한 모습이 감지되었죠. 채널을 이탈하면서 하락하는 이 모습 또한 이미 오전부터 시그널 룸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들으셨던 트레이더 분들은 미리 포지션을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셨고요. 우리 예상대로 정확히 지표 발표 전까지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대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PCE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던 9시 30분 이후에 잠시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헤드라인 PCE는 2.6, 근원 PC는 2.9%로 결과가 거의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덕분에 시장이 잠시 안도 랠리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발표 직후 단숨에 약 11만 1,500달러까지 솟구쳤습니다. 발표된 PCE 수치가 예상치와 대체로 일치하면서 연준의 9월달 금리 인하 전망을 크게 훼손하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반등이
고래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장난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8월달 내내 고래들의 매도 압력이 비트코인 가격을 짓눌러 왔고 PCE 발표 직후에 나타난 급등 역시 대규모 매도 물량 소화를 위한 함정일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PCE 발표나 CPI 발표 같은 이런 변동성이 잦은 구간에서는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포지션을 가져가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는 추세 방향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대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상방으로 순간 튀어 오르더라도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모습조차 강한 상승 이후에 긴 윗꼬리로 마감하면서 상승 탄력이 저하되는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시그널룸에서 브리핑해드렸던 내용이죠. 결국 이번 반등 역시 거짓 신호였고 기대했던 강력한 추세 전환 신호는 나타나지 못한 채 현재까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이전부터 강조해드린 1차 지지 구간인 10만 5천 달러에서 10만 7천 달러 부근에 거의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도 큰 매수세가 유입되었던 가격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이 구간까지 떨어진 다음에 반등을 보여준다면 상승 평행 채널 이탈부터 예상되었던 이상적인 하락 시나리오는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1차 지지 구간을 비트코인이 지켜내고 유의미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인데요. 만약 이 영역에서 탄탄한 지지를 확보하면서 일본 기준 데들림 캔들 또는 강한 거래량 동반 상승이 나타난다면 단기 조정은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 추세를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해 보입니다. 반대로 10만 달러 초중반대의 지지 매수세가 무너진다면 추가 급락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2차 하락 목표 구간은 일봉상 과거 큰 거래량이 몰렸던 9만 5천 달러 안팎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이는 작년 8월달 상승장부터 지켜온 큰 상승 추세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기술적으로도 주요한 역할인 교대 매물대에 해당되는 가격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조정장은 8월 15일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히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PC 지표 발표를 전후한 변동 속에서도 결국 기술적 패턴이 가리키던 지점까지 하락이 나왔죠. 이제 비트코인의 핵심 지지 구간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의 끝자락에서 나타날 반등 신호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시장 상황을 코인이슈 시그널룸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구간인 만큼 안전한 트레이딩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코인이슈 집중 분석 시그널룸에 많은 분들이 입장 요청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시그널룸은 고급 정보를 공유하는 프라이빗한 공간이기 때문에 소수의 인원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그널룸의 입장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만 거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그널룸 혜택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실시간으로 바라보는 시장에 대한 시황 및 매매 포인트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관련된 특별 혜택들, 이벤트 기회를 우선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기술적 분석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요.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의 실시간 관점이나 혹은 시그널룸에 계신 최상위 트레이더분들의 관점까지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거래소 CS 담당자와 1대1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정보란과 고정 댓글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인이슈 집중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인이슈 집중 분석이었습니다.